네, 안녕하세요. 동서양 문화 소위 심리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아예 이제 제목을 문화와 생물학적 진화 이렇게 띄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생물학적 진화에 대해서 제가 나름 소개해 드렸죠. 바로 문화를 이러한 관점에서 풀어나가겠다라고 익히 이전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정말 타당한지 설명력이 있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진화에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진화에는 진보라는 개념이 없다. 진보가 아니다. 진보라는 것은 이것이 가치라는 개념이 포함된 것이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진화에는 적자생존, 약육강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그런 인종차별도 낳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행동이나 신념, 사상의 토대가 되지 않냐. 그 완전히 착각이에요. 완전히 착각이에요. 오히려 우리 이미 다뤘던 건데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인간 중심주의적 또는 나 중심주의적인 그런 생각 하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핏줄을 그저 잘 되게 한다. 소위 잘 되게 한다는데 그 잘도 뭐가 잘인지 따져봐야 돼요. 그 다 착각이고 상대적인 얘기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 인간 중심적으로 가진 그 판단하에서 가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에서 가치 있는 곳으로 계속 나아가면 진보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현상을 낳았죠? 제가 또 슬라이드 앞에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봤었죠? 바로 뭐예요? 원시에서 문명으로 진보한다. 열등에서 우등으로 진보한다. 저급에서 고급으로 진보한다. 우리 결혼 문화 봤을 때 그게 뭐가 열등하고 우등하고 원시이고 문명지고 저급하고 고급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덜커덕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한 여자 여러 남자가 같이 산다. 그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푸지불식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도 아버지도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본인들도 모르는 그러한 처한 환경 속에서 가장 적응적인 형태의 결혼제도라고 주어진 것이 일부 일처제라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들어와서는 제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자마자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러한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가치하에서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치롭다라는 하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바로 그렇지 못한 것은 덜 진보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했죠? 오히려 진화론이 뭐 적자생존이니 인종차별이니 이러한 것을 낳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것을 낳은 장본인이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가치, 진보 개념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에 적용하자면은 바로 자문화 중심적이고 금방 말씀드린 이러한 문화 진화론, 이때 진화는 제가 지난 시간 그리고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그런 진화 개념이 아니라 했죠. 바로 진보라는 그런 가치 개념이 들어있는 상대적인 가치 개념이 들어있는 그런 거를 했었어요. 그것이 인간 중심적인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그죠? 문화 중심적인 자민족 중심적인 그러한 가치 개념 하에서 열등이니 저급이니 원시인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제국주의, 나침이 인종청소, 우생화 이거 다 그것이 낳은 병폐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를 자민족 중심주의도 마찬가지고 나는 옳고 너희는 그러다. 뭐요? 옳다 그러다 뭐요? 이것도 가치 판단이죠. 바로 그러한 오류를 범한다. 이것이 문화뿐만 아니라 그죠? 다른 대상에 있어서도
다른 동물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바로 가치 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편견이고 이제까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의식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인식 방법이고 행동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닌, 그죠? 지난 시간에 앞서서 쭉 설명드렸던 그러한 측면에서 문화를 바라보겠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다양성만 보자면은 우리가 봤을 땐 여러 가지 그런 정의를 낳고 혼란을 가져다 준다는 거. 달리하면 헛다리를 짚는다. 좀 과격하게 제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가솔린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다. 왜? 죄송해요. 전기 자동차만이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말이 안 되죠. 자동차라는 건 뭐예요? 그것이 가솔린이냐 전기냐 그걸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기능주의적 접근이 바로 지금 얘기하려는 이 생물학적 진화에서 문화를 보는 바로 그런 접근법이에요. 즉 앞서 얘기하자면 어떻게 다양한 모습, 집을 어떻게 지느냐, 물 위에 지느냐, 바위 속에 지느냐, 다양한 모습, 즉 어떻게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집을 지을 수밖에 없지라는 바로 기능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 바로 생물학적 진화 입장에서 문화를 보는 거예요. 바로 비유하자면은 가솔린 자동차가 우리가 이제까지 봐왔던 자동차예요. 소위 기름 넣는 자동차. 근데 어느 날 수소 자동차가 나타났어요. 전기 자동차 나타났어요. 저건 자동차 아니다. 이건 뭐예요? 어떻게 방식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보편 논리에서 다양성을 설명할 수 없죠. 그냥 다양성에만 국한해서 우리가 시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솔린 자동차만이 잔짜 자동차라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전기 자동차라든지 수소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다. 우스갯소리 같은 비유지만 저거는 원시적인 자동차이기 때문에 진보적인 자동차로 뜯어 고쳐야 돼. 그래서 엔진을 드러내고 거기다가 가솔린 엔진을 집어넣는 식으로 이런 식의 행동을 범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아까 봤던 그죠? 자민족 중심주의, 제국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그리고 문화 진화론, 진보 개념이 있는 문화 진화론이 낳는 제국주의, 우생학, 이중차별이라는 그러한 병폐를 낳는 오류를 낳는 거예요. 오히려 진화론이 그죠? 가치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적자 생존이니 생존 경쟁이니 인종차별 낳는다라고 비판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죠? 잘못된 그런 진보 개념 때문에 낳는 병폐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왜 이러한 진화를 진보라고 오해할 만한 그런 일이 생겼냐면 벌써 서양의 그러한 인식론 또 소위 그 존재론 달리하면은 그 철학적인 그런 견해 자체가 바로 이러한 병폐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었어. 플라톤 이전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플라톤에서부터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우위가 있다. 하이라키가 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신을 놓고 그다음에 천사를 놓고 그다음에 중간에 인간을 놓고 동물을 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그죠? 존재의 위대한 사슬이 있는데 우리는 바로 우리 밑에 있는 것들을 그죠? 어떤 가치 개념 하에서 이 위로 인간 이상으로 이렇게 상승시키고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야 할 그런 진보 가치 개념에서 그런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고 그죠? 그런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서양의 이런 철학적인 이런 생각도 하나의 문화예요, 그죠? 요것도 바로 발생학적 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그 환경과 관련된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이후에 살펴볼까요? 그런데 동양에는 이러한 생각이 없어요. 동양에는 윤회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상이라든지 그 불교 2500년도 더 된 그런 불교 사상 안에
인드라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저 엮여 있는 가운데 뭔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1등부터 꼴찌까지 이렇게 줄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다 수평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엉켜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인간 중심적이라든지 자민족 중심적이라든지 나 중심적인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거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사고, 인식, 경향성이 없어요. 이것도 바로 이 동양이 서양과는 달리 어떤 환경에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했냐와 관계돼요. 이것도 이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해요. 동서양 문화 비교할 때. 자, 구체적으로 생물학적 진화, 즉 자연 선택이라는 기본 원리가 진화라는 현상을 난다 했죠. 진화라는 현상은 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는 그 기본 원리, 메커니즘이 진화라는 현상을 낳는데 그 진화는 뭐? 문화의 모든 것에 적용된다라는 거. 근데 이게 뭐 처음 이제 생물학에서 소개된 개념이니까 생물학적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앞선 시간에 얘기했듯이 진화를 낳는 진화는 어떠한 특성이 점점 그 어떤 집단 안에서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과정을 진화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했었어요. 바로 그러한 것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런데 그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그런 메커니즘은 모든 것에 문화를 포함해서 모든 것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고 연구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요즘 팽배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 문화적 정의와 접근법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제가 이거 얘기하려고 첫째 시간부터 쭉 염두에도 쭉 얘기를 이끌어 온 거예요. 그리고 혹시 헷갈리셨거나 중간에 들으셨거나 놓치신 분 계실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자연 선택은 어떻게 저 깊은 오지에서 밀림 속에서 산 꼭대기에서 숲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뜻의 자연 선택이 아니라 내추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스스로 그러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어떻게 환경과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과 그리고 각각의 개체가 지닌 다양한 신체적 행동 특징이 맞닥뜨렸을 때, 그죠? 거기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것은 더 세고 더 빠르고 더 크기 때문에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선택되어진다. 더 크고 더 빠르다. 적자 생존 경쟁 이거는 바로 이제까지 오늘 또 시작하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갖고 있는 타당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죠? 타당성이 있는지 충분히 회의해봐야 할 그런 가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자 생존, 더 강하고 더 빠르고 더 세고 이런 거지, 더 세고 이렇게 오해 착각하는 거지, 진화에는 결코 그런 개념이 없다. 우연히 그 환경과 맞닥뜨려서 적응적인 것은 다음 세대에 그냥 이어지는 것이다. 그게 무슨 가치와 진보와 목적이 있느냐.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선택되어지는 나 개체는 결국 적응적인 신체적 특징과 행동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되어지는 것인데 그 적응적인 신체적 특징과 행동은 뭐에 의해서 가능해진다? 즉 유전자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100%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것이 왜 100% 아닌지 얘기하려면 또 시간을 뭐 한두 시간, 한 시간은 충분히 들어야지만 제가 잘 효율적으로 잘 설명하시는 분은 뭐 1, 2분 만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그걸 설명하자면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거두절미하고 하여튼 100%는 아니지만 그죠? 그러한 신체적 특징과 행동을 결정하고 영향을 주는 것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바로 유전자가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 제가 나름대로 또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생물학이에요. 왜? 문화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행동 양식이에요. 우리는 뭐죠?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적응적인 행동, 우리 이제 신체적 특징은 이제 차치합시다. 적응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환경에서 왜 이런 행동이 나타나고 저런 환경에서 왜 이런 행동이 나타나지? 왜 이런 환경에서 일부 일처제고 저기 왜 이런 환경에서 이 일처 다부제지? 왜 이런 환경에서는 물 위에다 집을 짓고 왜 저런 환경에서는 바위 속에다 집을 짓지? 바로 그러한 행동은 뭐? 바로 자연 선택된 것이고 결국 우리는 생물학이니까 우리의 행동 그리고 적응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얘기되어지는 문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생물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교양으로 들으시고 처음 들으시고 1학년들이 많으신데 앞으로 또 모르겠어. 뭐 몇백 년이 흐른 후에는 또 어떻게 모르겠지만 이제는 생물학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 극단적으로 하는 표현이에요. 물론 제 말에도 이제 오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를 굳이 좀 과하게 하자면은 생물학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예. 그런데 우리가 생물학자는 될 필요 없어요. 저도 생물학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세상을 그리고 이 존재를 인간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틈나는 대로 알아두시면 좋죠. 왜? 생물학이 그냥 숨 쉬고 밥 먹고 똥 싸는 이런 생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생물학을 모르시면 좀 곤란해요. 자, 그래서 문화는 생물학이다. 왜 그런지 앞으로 이제 소개할 거예요. 뭐 어느 만큼 전달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자, 문화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옛날 관점 뭐죠? 우리가 봤던 뭐 역사적 관점, 규범적 관점, 기술적 관점 뭐 있었죠. 6가지. 그중에 이제 발생적 정의를 우리 이제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설명한다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은 사회 현상은 뭐 사회 현상 그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양육으로만 설명했단 말이에요. 뭐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 인간들만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은 인간들만 할 수 있고 학습은 인간들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뭐 과거에 상대적으로 팽배했다면 그러한 우리 중심적인 그러한 측면에서만 설명했기 때문에 다 헛다리 짚은 거예요. 본성은 무시하고 이 본성은 어떻게 주어지죠? 바로 유전자로 주어지는 거예요. 유전자는 어떻게 나한테까지 와 있죠?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죠? 내가 지닌 유전자가 과거에서부터 적응적이었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지닌 개체가 선택되어지는 중에 제가 그 대물림돼서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적응적이지 못한 유전자는 또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적이지 못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존에 불리했고 그런 유전자를 가진 새끼들이 더 오래 살 수 없었겠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와 관련된 얘기예요. 문화는 생물학적 본성을 토대로 또 보이십니까? 글자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문화는 생물학적 본성을 통해서 토대로 한 양육의 결과다. 그럼 여기 뭐예요? 양육만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양육과 본성을 함께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선천과 후천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달리 하면 nature and nurture라고 얘기하는데 nature 이때는 nature가 이제 선천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nurture가 양육이란 뜻이고 예전에는 nature냐 nurture냐 선천이냐 후천이냐 유전이냐 환경이냐 교육이냐 핏줄이냐 뭐 이런 식으로 딱 둘 중에 하나로만 설명하려고 했다면은 과거에는 이거에 중점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또한 인간 중심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것이 이게 다 진짜다, 이게 실제다, 진실인 줄 알고. 그런데 지금은 이 두 개가 서로 같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히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생물학적 본성을 토대로 양육의 결과로 생겨난 적응 행동인데 이거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이후에 동물의 문화도 볼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인간만이 지닌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볼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생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 수단을 통해 다양한 습관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문화라고 정의하면, 그죠? 사회적 수단을 통해, 사회적 수단은 뭐 언어라든지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양육, 그죠? 교육이 되겠죠. 우리 이미 앞에서 뭐 이런 사회적으로 그 역사적 접근에서는 유산되어진다 이런 얘기 있었고, 그죠? 심리적 접근에서는 적응을 통해서 학습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바로 그런 얘기예요. 사회적 수단을 통해서 습관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뭐요? 나와 같은 세대가 공유한다. 그게 바로 전달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먹고 살고 자식을 낳는데 유리한지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걸 세대를 거듭해서 전달하는 것, 이러면 역사적 정의에서 유산이 되겠죠. 그 전달하는 것을 문화라고 정의하면 여기서 얘기한 정의가 표현만 달랐지 우리 앞에 살펴본 것하고 다 공이 같은 걸 의미를 하는데 바로 그러한 문화는 자연 속에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어디든지 존재한다는 것. 그게 바로 문화는 생물학이고 문화는 바로 생물학적 진화. 달리 얘기하면은 발생적 정의, 접근하여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동물은 언어나 기호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인간은 그렇다 해서 다른 동물하고 우리하고 그죠? 똑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다양성 속의 보편, 제가 지금 얘기한 보편 원리예요. 그 보편 원리는 동일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환경에 그리고 어떤 유전자를 지닌 동물 종이냐, 동물 집단이냐에 따라 그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어떤 유전자를 지닌 동물이냐에 따라 무리의 집을 짓기도 하고, 그죠? 저 바위에다가 굴을 뚫어서 동굴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바위 위에 나뭇가지를 쳐서 거기에다 알을 낳기도 하고, 어떤 녀석은 그죠? 물 위에다가 어떻게 물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는 경우가 있나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나 기호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동물과 달리 언어나 기호, 즉 상징적인 그런 소통 수단을 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결정해주는 유전자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것이 어떤 환경과 마주쳐서 어떤 다양한 행동 특징을 낳느냐는 것은 바로 그 밑에 있는 보편 원리에 의해서 다양한 문화를 낳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동물은 언어나 기호를 갖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기술, 음식의 선호, 의사소통을 위한 제스처 등의 습관은 연장자에서 어린 것으로 전달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후에 좀 보겠습니다. 그 결과 집단마다 분명한 행동의 차이가 나타난다. 동물들 안에도 집단마다 행동의 차이가 있어요. 즉 행동의 차이. 문화라 얘기할 수 있는. 아니 실제 문화예요. 문화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는 다른 또 상징적이고 계속 세대를 통해서 누적되어지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즉 인간들 안에서도 처한 환경에 따라 문화가 다양하지만 그죠? 인간과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도 그죠? 동일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닌 유전자와 다른 동물이 지닌 유전자의 그런 차이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 즉 공유되어지고 세대를 거듭해서 유지되어지는 행동, 양식, 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미 문화는 인간만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침팬지에게도 문화가 있고 돼지에게도 고래에게도 그리고 어류에게도 고래는 물속에 살지만 포유류죠. 조류에게도 쥐에게도 어떤 사람 초파리에게도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물음표를 했어요. 얘들에게도 문화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 얘들의 문화하고 우리의 문화는 차이가 있어요. 문화의 다양성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차이가 있어요. 상징적이고 누적적이라 해서 하지만 인간 안에서의 다양한 문화를 낳던 그죠? 우리와 다른 동물 사이에 다양한 그러한 행동 양식을 낳던 그 밑에 깔린 기본 원리는 바로
생물학적 진화, 즉 자연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러한 행동들이 점점 공유되어지고 만연하는 그런 진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것은 이제 발생학적 접근의 토대가 되어지는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본 원리는 자연 선택이에요. 그 자연 선택에서 어떤 행동이 쭉 공유되어지는 상태를 진화로 얘기를 하는 거. 바로 그것이 발생학적 정의, 문화에 대한 발생학적 정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침팬지 같은 게 좀 이따 볼 테고, 고래 같은 경우에는 범고래 같은 경우에는 바다 표범을 사냥하는데 새끼들에게 바다 표범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바로 문화죠. 그리고 뭐 쥐 같은 까마귀, 그리고 푸른 박새라고 있는데 이 녀석들도 다른 녀석들한테 그 우리 사람들이 먹는 그런 유제품을 그걸 어떻게 병뚜껑을 열어서 먹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가르쳐주고 공유해요. 그 까마귀 같은 경우에도 학습하고 그것들을 주변 녀석들하고 다른 녀석들한테 가르쳐줘요. 어떻게 가르쳐주냐? 걔들은 언어나 기호로 가르쳐주지 않죠. 우리도 모든 걸 다 배우고 가르쳐줄 때 말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행동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녀석들은 언어로 기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네들이 갖고 있는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 중에 이제 침팬지와 관련해서 침팬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인데 이제 뇌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만 침팬지와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그 학습 배울 수 있는지. 즉 우리 앞에서 뭐 문화라는 것은 한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이 그죠? 그 사회주의를 위해서 공유하는 것이다. 공유한다는 얘기 뭐 스스로 배워서 나눠 가진다. 그죠? 그것이 세대를 거듭하면 유산이 될지는 문화가 될 텐데 공유한다, 나눠 가진다. 이게 바로 학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 처한 환경 속에서 적응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학습이라 그래요. 이 학습이란 개념도 설명하려면은 전문적인 개념이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뭐 그것까지 얘기하자면 또 너무 뭐 복잡해지고 하니까 그 학습은 그죠? 처한 환경에 적응하는 이러한 과정도 학습이라 얘기를 하고 그죠? 또 그러한 적응이라는 큰 개념 하에서 서로가 그죠? 이 적응적인 행동을 공유하는 것도 학습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물 쥐도 그렇게 여겨지고요. 침팬지 같은 경우뿐만에는 그리고 인간은 물론이고 그죠? 뇌과학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학습 그런 적응적인 행동이 공유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동영상 관련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멈추고요. 좀 전에 침팬지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고 침팬지의 경우에도 그죠? 자기가 행동할 때나 다른 개체가 행동하는 것을 보기만 하더라도 뇌에서는 동일하게 내가 꼭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세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 발견한 과학자가 거울 뉴런이다 해서 미러 뉴런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바로 그러한 뇌의 기능 때문에 그죠? 바로 공감 그리고 공감을 통해서 다른 개체의 행동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팬지 같은 경우에도 적응적인 행동이 공유되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행동 양식을 보여주고 인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그 연구된 것이 이제 침팬지가 주로 연구됐는데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거울 뉴런에 해당하는 그러한 뇌 기능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 상의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다. 쥐 같은 경우에 연구가 많이 이제 되어지는데 그 경우에도 그러한 동일한 결과를 관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영상들은 좀 이제 뭐 우리 이 소위 이렇게 문제시다, 뭐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인데 뭐 이왕 본 김에 좀 더 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봤던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주어진 바로 환경, 뭐 환경하에서 그러한 행동은 적응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문제시 되어지는 거죠. 뭐 부적응적인 행동이니까 뭐 사회로부터 배제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격리되어지겠죠. 우리 뭐 자연 선택에서도 봤었고 우리 사회 문화 구성주의에서도 보면서 그때 책도 읽어봤듯이 그죠? 명절이라는 그것이 진화하느냐, 그 명절이 진화라는 이름으로 제가 읽어봤듯이 문화, 즉 문화라 불려지는 그런 행동 양식도 그렇고, 그죠? 환경도 그렇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하는 가운데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이지 못하면 그것은 사라진다는데 지금 보여주는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주어진 사회 환경 하에서 적응적이지 못한 그러한 행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문제시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진화적 시각은 문화의 다양성 밑에 깔린 보편성을 설명해 줍니다. 이제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한 것이 이제까지 하면 처음부터 오늘까지 얘기하는 셈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죠? 몇 시간에 걸쳐서 얘기한 거죠. 진화적 시각은 문화의 다양성, 그것이 인간 문화의 다양성이든 인간 아닌 다른 동물과 인간 사이의 어떤 문화의 다양성이든 그 밑에 깔려있는 보편성을 설명해 준다. 근데 이 진화라는 것은 그죠? 어떤 문화가 우리 문화를 얘기하니까 이제 문화로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어떤 문화가 점점 그죠? 공유되어지고 대를 거듭해서 이렇게 쭉 공유되어지는 것을 진화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자연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 지금 뭐 몇 번째 반복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문화에 대한 정의 중에는 그 발생적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발생적 정의의 토대가 되어지는 보편 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에 중심을 두는 생물학적 관점은 메커니즘, 사물의 작동에 우선을 둔다는 거예요. 가솔린 차냐, 전기 차냐, 동굴집이냐, 수상가옥이냐, 한옥이냐, 아파트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자면 여러 가지 문화적 정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것이 아니라 즉 어떻게가 아니고 왜? 즉 기능적으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죠? 바로 생태적 조건 하에서는 그러한 먹고 사는 문제, 그러한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이러이러한 행동 방식, 그게 문화다. 거기에서 벗어날 때는 부적응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문화는 사라지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행동들은 뭐 처벌을 받든지 뭔가 이렇게 뭐 문제시 되어져서 어떤 식의 조치가 취해지지 하게 된다. 조금 전에 봤던 사이코패스처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민족 중심주의, 그 진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그 문화 진화론 같은 경우는 다 어떻게를 본 거죠. 어떻게를 본 거죠. 그렇게 하고는 인간 중심적으로 아니면 자기 민족 중심적으로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가치라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진보란 측면에서 제국주의, 우생학, 뭐 인종 청소 그 위에 여러 가지 그런 오류를 낳기도 하고 결국은 세상을 인간을 포함한 세상을 인식하는 인식에 있어서 헛다리 짚는 오류를 그동안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야. 자, 죄송합니다. 자, 앞에 가서 지금 문화는 생물학이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이 화면이었죠. 이 화면이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소제목이 문화는 생물학이다 얘기를 했고 이렇게 저렇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동영상도 봤고 바로 문화는 생물학이다. 즉 문화라는 것은 인간에 관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적응적인 행동이라면은 그것은 그 개체 집단 내에서 공유되어지고 그 사회 내에서 공유되어지고 대를 이어서 쭉 유지되는 것이다. 즉 문화는 생물학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동물부터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끝나면은 이제 인간에 국한해서 문화를 살펴보고 동서양 문화를 바로 자연 선택이라는 큰 보편 원리의 발생학적 접근을 통해서 동서양 문화가 어떻게 차이를 나타내고 그것이 어떻게 소비 행동과 심리에 영향을 주는지 볼 거예요. 자, 동물부터 먼저 봅니다.
잘 보이십니까? 여기 읽어보시면 일본 고시마라는 해변에 여기가 이제 지금 이제 해변인데 여기 이제 민물이 그죠? 이게 강물이 바다를 만나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일본 고시마 해변의 민물 시내에서 어린 암컷 이모 여기 나오는 이 원숭이들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 한참 전 이모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고모 이모가 아니라 이제 일본 이름인가 봐요. 일본 학자가 이제 연구한 것인데 이모라고 붙인 암컷 어린 원숭이가 처음으로 고구마를 이 민물 시내에 여기다 씻어 먹었어요. 지금 요거 보시면 요걸 봐요. 여기는 이모는 지금 죽고 없어요. 씻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걸 뭐요? 이모의 애미 원숭이와 그 또래들이 봤어요. 그걸 보고 배웠어요. 따라했어요. 어떻게 했죠? 좀 전에 봤던 거울 유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울 유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뇌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고 배웠어요. 뭐요? 우리로 치자면 음식 문화죠. 그냥 고구마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죠? 고구마가 흙이 묻었고 먹으면은 뭐 흙이 씹히고 뭐 생존에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불편하니까 이모가 그 환경에 우연히 고구마를 씻어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생물학적 조건, 그러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신체와 행동 경향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지녔기 때문에 우연히 씻어 먹어봤단 말이에요. 오, 이것이 생존하는데 유리해요. 그런데 그걸 본 다른 원숭이가 바로 거울유런이라는 그 얘기한 이런 뇌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집단이 점점 고구마, 우리로 치자면 음식 문화라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이 즉 바로 그 처한 상황에서 흙에 묻은 고구마는 씻어 먹는 것이 먹는데 생존하기에 즉 음식 먹는데 유리하다 적응적이라는 것이 점점 만연해서 공유되어지고 그것을 대를 이어서 우리로 치자면 음식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쭉 하나의 행동 양식으로 남게 된 거예요. 바로 문화는 생물화다. 인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이 녀석이 고구마를 씻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가진 생물학적 조건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국 유전자죠. 바로 그렇게 씻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행동 경향성이죠. 즉 행동이죠. 그것이 우연히 두 개 딱 맞닥뜨렸단 말이에요. 체에 흙이 걸러지듯이 딱 맞닥뜨렸는데 그것이 먹고 사는데 적응적이니까 딱 선택되어지고 또한 그것이 이 녀석들이 가진 유전적 특성 때문에 유전적 조건 때문에 뇌에 거울 유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고구마 씻어 먹는 행동을 공유하게 되고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처럼 언어로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새끼들은 또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큼 상징적인 누적적이지 않지만 뭐요? 기본 논리 동일하고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공이 적용되어지는 그 정의 데피니션이 얘들한테도 발생학적으로 그대로 정의되어서 얘들도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바로 음식 문화죠. 그래서 이모가 처음으로 고구마를 씻어 먹었다. 이후 이모의 어미와 또래들이 따라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모 이후에 여기 있는 이모가 없어요. 이모는 벌써 윗세대예요. 죽고 없어요. 근데 이후의 원숭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원숭이들이 민물에 안 씻어 먹고 바닷물에 씻어 먹어요. 위에 바닷물에. 왜? 바닷물에 씻어 먹으니까 이 고구마가 약간 짭짤한 맛이 나서 더 좋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바다라는 환경, 체에 비유할 수 있어요. 체의 눈의 크기에 비유할 수 있어요. 거기에 원숭이라는 이 개체가 지닌 행동 특성, 이 행동 특성은 뭐가 가능하죠? 바로 유전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의 지능, 즉 이러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뇌는 유전자에 의해서 다분히 100%는 아니지만 많이 결정되어지고 영향받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만나서 우연히 씻어 먹어보니까 그동안에 이모, 할머니, 그 조상 할머니 때에 대한 이모와 그 세대는 민물에 씻어 먹었는데 이 후세 녀석이 후대의 후손이 어떻게 바닷물에 씻어 먹어보니까 이제는 이게 간이 되어서 짭짤하게 간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 먹는 일이 나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씻어 먹은 것은 나중의 일이다. 뭐요? 음식 문화가 변화되었죠.
어떻게 변화되었죠? 체에 모래가 흘러들듯이 그대로 내추럴 실렉션이 되었죠. 여기 어떤 진보 가치 우리가 적용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어떤 그 경향성이랄까, 뭐, 달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한계라면 한계고, 아니면 또 뭐, 그 장점이란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죠? 다분히 장점도 많죠. 있는데, 바로 가치 판단, 우리한테 유리하냐 아니냐는 그런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냐 아니냐는 이런 가치 기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민물에 시켜 먹는 것보다 짠물에, 즉 그냥 밍밍만 국 먹는 것보다 그냥 소금을 뿌려서 간간하게 해서 먹으면 더 맛있으니까 우리는 더 좋다라고 이렇게 가치 있다라고 이렇게 진보 개념에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양념을 이렇게 섞어 먹는 것도 그렇고, 이 원숭이가 민물에 씻어 먹다가 우연히 어떤 원숭이가 바닷물에 씻어 먹으면서 그것이 쭉 이 녀석들한테 음식 문화로 자리 잡은 것도 그렇고, 이건 다 뭐예요? 가치 진보라는 것이 거기에 개입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여기에는 그 기본 논리는 가치라는 진보라는 개념, 진보라는 것이 작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추럴 실렉션,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그 환경과 그 개체가 지닌 특성 때문에. 어떤 특성? 요런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 특성, 요런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 특성이 뭐 뇌에 의해서 주어졌다면은 그 뇌는 뭐 유전자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죠. 100%는 아니지만. 100% 아닌 나머지는 뭔데? 이걸 얘기하려면 이거는 뭐 생물학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건 뭐 진도도 못 나가고, 이건 뭐 너무 복잡해지니까 100% 아닌 나머지는 차치하고, 어쨌든 뭐요? 그 개체가 지닌 유전적 특성과 그 환경이 맞닥뜨려서 나온 내추럴 실렉션에서 생성된 바로 음식 문화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후세 원숭이들은 다 뭐예요? 이제 민물에 안 씻어 먹고 바닷물에 씻어 먹더라는 거. 음식 문화죠. 우리 나중에 이제 인간에 국한해서 볼 때 우리 음식 문화 중에 우리가 양념을, 우리 각 문화마다, 그죠? 음식 양념이 다르죠? 그것도 왜 그런지 바로 이 내추럴 실렉션, 자연 선택에서 설명할 거예요. 자, 다음은 흰개미를 먹고 있는 플로예요. 이것도 이제 그 제인 구다리 플로라고 이름 붙이는데, 얘는 흰개미를 이제 음식 어떻게 먹냐면, 여기 보면은 손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보이죠? 그 흰개미 굴 안에다가 이 막대기를, 나뭇가지를 이렇게 뜯어서는 잎을 쫙 훑어내고 이 나뭇가지를 개미굴에 집어넣고 한참 있다가 석 꺼내요. 그럼 그 흰개미를 훑어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로 이 녀석이, 그죠? 핀치새가 개미를 먹을 수 있냐, 나무 속에 있는 애벌레를 먹느냐, 딱딱한 열매를 먹느냐, 그 처한 섬에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생태적 환경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체 조건을 맞닥뜨려서 부리가 굵어지기도 하고 가라지는 것처럼, 얘는 주어진 환경하에서 흰개미가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뭐 다른 과일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열매도 있겠지만, 그죠? 흰개미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처한 환경 중에 뭐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훑어서 먹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 특성, 즉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뇌와 그런 뇌를 가능하게 해주는 유전자를 지녔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맞닥뜨려서 우연히 나온 음식 문화예요. 다른 지역, 이 제인구다리 관찰한 이 지역의 이 원숭이 말고 다른 지역의 침팬지, 원숭이와 침팬지가 좀 또 달라요. 침팬지가 더 이제 그 인간 유전자에 가깝다, 99% 이상 가깝다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지역의 침팬지들은 이런 식으로 흰개미를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양념을 어떻게 먹느냐,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 즉 문화의 다양성처럼 얘들도 음식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음식 문화 맞죠? 얘들도 음식 문화가 다양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요 동네에서는 이렇게 흰개미를 간식으로 먹는 이러한 행동, 음식 문화가 그 녀석들이 쭉 공유하고 있고, 그것이 세대를 거듭해서 쭉 이어지더라는 거. 바로 문화죠. 자, 그 다음 기니아 보소 수업에 있는 견과 쪼개기 장소에, 여기는 나무 열매 견과를 쪼개 먹는 거예요.
장소에 한 무리의 침팬지들이 모여 있다. 이 내용 읽어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출처를 적어놨는데 이 책 읽어보시면 이 녀석들이 지금 소개하는 이 행동을 아무 데서나 하지 않아. 딱 여기 와서 해요. 특정한 장소에서 뭐요? 우리로 치자면 레스토랑이에요. 레스토랑. 그죠? 우리 음식 문화에 해당하는 거죠. 기니아 보소숲에 있는 경과 쪽이 장소에 한 무리의 침팬지들이 모여있다. 두 마리의 어른 암컷이 망치돌, 망치에 해당하는 돌하고 돌판을 사용해가지고 야자 열매를 고기 넣고 딱딱 쪼개 먹는 거예요. 쪼개는 동안 유아 침팬지가, 자 여기 읽고 있습니다. 유아 침팬지가 어미의 동작을 지켜보고 있다. 뭐 때문에 가능하죠? 아까 봤던 그울유런이라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 바로 그런 뇌기능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 뇌기능은 어떻게 가능하죠? 얘들이 지닌 유전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얘들이 그런 유전자를 지니고 싶었어요. 얘들이 그런 침팬지가 되고 싶었어요. 그냥 개체로 툭 주어진 거예요. 그럼 개체가 지닌 그런 특성하고, 그죠? 먹잇감으로서 바나나도 있고 열매도 있지만 간식이나 어떤 주식이 되었든 간에 이러한 야자 열매가 주어지고 거기에 돌도 있는 거예요. 바로 채와 모래가 만나서 걸러지고 남는 것처럼 그렇게 우연히 내추럴 실렉션된 행동이에요. 이 행동이 뭐 새끼에 공유되고 주변 침팬지에 공유되고 새들 거듭해서 공유되어져요. 바로 문화죠. 얘들의 음식 문화죠. 자, 여기까지 동작을 지켜보고 있다. 유아는 가끔 알맹이를 얻어먹다가 돌과 견과를 들고 스스로 해보기도 한다. 학습하는 거죠. 우리 애들 꼬뱅이들 처음에 젓가락질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하지만 힘과 협응력이, 힘도 모자라고 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조절해서 잘 이렇게 하는 협응력이 모자라 열매를 깰 수 있을 때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린다. 애들 젓가락 잡자마자 그냥 젓가락질 하나요? 아니죠. 맨 처음에는 뭐 집지도 못하고 뭐 못 집어서 낑낑거리다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처럼 젓가락질 능수능란하게 안 보고도 할 수 있고, 그죠? 뭐 자다가도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문화에 대한 발생적 접근 하에서 그 발생적 접근을, 발생적 정의 를 설명하는 기본 논리는 자연 선택. 그것이 뭐 환경과 개체가 지닌 유전자가 맞닥뜨려서 그 생존과 번식에 유용한 행동 양식이 튀어나오고 그것이 공유되어지고 대물림된다면 문화라고 했는데 바로 얘들의 음식 문화,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차이는 있죠. 달리면 다양성은 있어요. 왜? 이 동네 침팬지만 이렇게 먹지 다른 동네 침팬지는 이렇게 안 먹어요. 왜? 일단 야자 열매가 없어서 못 먹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앞서 봤던 흰개미처럼 다른 동네 침팬지는 흰개미를 그렇게 간식으로 먹든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꼬챙이 꽂아서 그렇게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에 봤었던 그 고구마 씻어 먹는 것도 고지역, 고시마 해변에 있는 원숭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음식 문화지 다른 지역에 있는 원숭이들은 그런 식으로 씻어 먹는 그런 행동을 관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얘들하고는 또 다르죠. 다양하죠. 우리는 특히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는 상징적이고 누적돼서 점점 소위 발달한다고 그래요. 발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만이 문화가 발전하고 다른 동물은 문화가 발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언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다양성이에요. 우리는 다양성의 포커스에서는 아무 설명도 헛다리 짚는다 했죠. 어떻게가 아니라 왜 기능의 포커스에서 그 기본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면은 모든 동물의, 즉 자연 속에 어디에서나 문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편 원리하에서 문화를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 앞서 인간의 경우에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가 더 발전한다는데 그것 또한 우리의 생각일 수 있어요. 자, 인간은 언어가 있기 때문에 누적적인 상징에 의해서 다른 동물보다 발전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다른 동물보다 더 뭔가 이상향을 해서 진보한다. 그러면 다른 동물들의 문화는 이런 행동 양식은 원시적이고 미개하다. 이 생각 뭐예요? 바로 자민족 중심주의적이고, 그죠? 문화 진화론. 그 진화할 때 진화는 다윈이 얘기하는 이 진화가 아니라 했죠. 진보가 개입되는 그 진화론이 나왔던 어떤 문제? 바로 제국주의적이고 인종차별하고 우생학적인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에 바로 우리는 누적적이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의 문화보다 뭐 진보되었다, 발전했다 이런 생각과 다르지 않아요.
물론 우리 가치 입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가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우리 상대적인 가치,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경향성 때문에 그죠? 그런 가치를 가지고 다른 동물에게도 적용해서 얘들은 원시적이고 우리는 누적적이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진보했다 얘기하는 것은 자민족 중심주의적 문화나 그죠? 문화 진화론에서 오류를 낳았던 제국주의나 우생학이나 인종차별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견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침팬지를 보니까 이게 지금 아프리카에서 그 머리 그림도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행동들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요 지역마다 그런 침팬지들이 음식 문화나 여러 가지 행동들을 관찰할 수 있는 행동들을 우린 지금까지 본 건 다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을 본 것인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뭐요? 침팬지도 다양한 음식 문화, 그 위에 여러 가지 문화, 우리도 다양한 문화, 음식 문화, 주거 문화, 그 위에도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죠. 그것들 다양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기본 원리는 공이 같다. 그래서 문화는 생물학이다. 다른 동물에게서도 문화를 찾아볼 수 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치 개념을 넣어서 진보 발전이라는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고 그 생각이 바로 자민족 중심주의 그리고 문화 진화론이 낳은 제국주의 우생학 인종청소 그런 오류를 낳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자. 이거 그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지 얘가 그린 거예요. 얘가. 근데 이거 보지 않고 지금 흑백인데 이 컬러풀하게 그렸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콩고, 얘 이름을 콩고로 지었어요. 콩고의 복잡한 부채 모양 작품이에요. 콩고는 뛰어난 색채와 균형 감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유인원이 다 그렇듯이 콩고도 작업에 대한 집중력이 높다. 다 그리기 전에 그림을 뺏으려 하면 눈에 띄게 화를 냈다. 자, 얘가 그린 것인지 모르고 이 컬러풀하게 보여주면서 야 이게 누가 그린 작품이다 하면 여러분 야 예술 작품 문화의 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서 야 미술품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에이 그래도 이거는 그림 아닌데 이거 애들 개발세발 그린 것도 아니고 저게 무슨 그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문화는 생물학이다. 동물에게도 문화가 있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림 어떠세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벌써 아시는 분 계세요. 이 그림 어떠세요? 이 그림. 자, 여기 지금 한 분 앉아 계시고 여기 옆에 이제 여자분 계시는데 이 그림. 흰 종이에 지금 이게 빨간색으로 뭐가 이렇게 튀겨서 놨어. 이게 어디냐면 언터처블이라는 1%의 우정이라는 영화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거의 19년 전 2011년 2020년 한 9년 됐고 제가 19년이라고 제가 착각했네요. 19년 전이 아니라 2011년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언터처블 1% 우중인데 여기 보시면 이 흑인분이 하위 1% 무일푼 그 이제 사람이고 이분이 상위 1% 귀족남인데 이분이 이 하반신 목 아래로 마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돌보는 건데 이 사람이 여기에 옆에 같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냐면 흰 종이에 코피 쏟은 거래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이 유로화로 4만 불이라고 그랬어. 제가 봤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제가 우리나라 돈 같은 금방 기억할 텐데 4만 불이라고 그랬어. 그러고는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물론 이 사람 집에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을 케어하는데 돌아와서 그린 그림이에요. 어때요? 아까 침팬지 그림이랑 비교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는 이 사람이 그죠? 주변에 이 그림의 소위 조에 있고 그림을 취미를 모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아마추어 신인 작가가 그린 것인데 지금 독일에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시회 하게 되면 이게 3배 가격 오를 것이다. 이거 사겠느냐 해서 얼마에 파냐면은 10,000불에 팔아요. 자, 뭐가 예술이고 뭐가 무한합니까? 자, 이것도 무슨 차이가 있어? 자, 제가 왜 이 영화에 이 그림 2개를 보여주는지 이해하시겠죠? 바로 이거나 지금 이 흑백이라서 좀 감이 안 오는데 이거는 4만 불. 이거는 이분이 자기도 이 정도는 그릴 수 있다면서 그린 것인데 10,000불에 팔았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 해가지고. 그런데 전문가 예술 감정가가 와서 이거 아마추어 작가인데 전시회 하면 3배 오르니까 자기가 사겠다 해서 10,000불에 사갔어요. 이거나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는 거죠? 문화는 생물학이다. 인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뭐 그 환경에서 적응적인 행동 특성, 생물학적으로는 그러한 행동 특성을 가능하게 하는 유전자가 채와 흙이 만나서 걸러지는 것처럼 우연히 맞닥뜨려서 내추럴하게 그럴 수밖에 없게 선택되어지고, 그것이 그 이후에도 생존과 번식에 적응적이면 주변에 공유되어지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서 그 사회를 유지시키는 행동 양식이라면 다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동물원 사육사 존 밀렌. 이 사람이 동물원 사육사 존 밀렌이에요. 이게 테이블 매너. 테이블 매너 뭐요? 음식 문화죠. 매너 바로 뭐 문화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얘기 아니에요? 테이블 매너를 보여주고 있는 조맨디가 얘예요. 침팬지. 1930년대니까 뭐 오래전 얘기죠. 시거를 피우고 브랜디를 마시며 짤막한 다리에 긴 팔을 가진 노동자 조 맨디. 그는 한때 코미디언 밥 호프와 공연한 적도 있는데, 그럴 때면 광고 게시판에 밥보다 그 이름이 더 크게 실리곤 했다. 조 맨디는 1930년대에 디트로이트 연예계를 주름잡았다. 이게 침팬지란 걸 모르면은 당연히 우리는 사람이라고 여길 거예요. 그는 날마다 오버롤 차림은 등장했다. 조 맨디의 명성은 대단해서 대통령 후보 누구예요? 루즈벨트가 그 도시에 왔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내용만 들으면은 조 맨디는 뭐 그냥 사람, 그 중에서도 뭐 문화 예술 뭐 구체적인 얘기 뭐냐 코미디라는 소위 문화의 한 내용이 되어지는 그러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문화는 생물학이다. 그 측면에서 보여준 예입니다. 왜 보여준지 이해하시겠죠? 자, 이거 어떻습니까? 이쁜가요? 여기 보면은 Hello, my name is Sophia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What do you think of my new haircut? 내 머리 새로 잘랐는데 어떠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막 보이십니까? 작은 그 자료 갖고 계신 분 아실 거예요. 누구예요? Did you like Sophia예요. 이 사람 소피아예요. 로봇이에요. 현재 여러분 유튜브 상에 검색해 보세요. 소피아 지금 검색하면 동영상 이것저것 많이 떠. 디스커션 하는 동영상도 있는데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자, 아까 문화는 생물학이다 해서 다른 동물, 고래, 뭐 까마귀, 뭡니까? 쥐, 그리고 침팬지의 경우 예를 봤는데 이제는 뭐예요? 문화는 인공지능까지도 문화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냐면 소피아가 뭘 하냐면은 패션 잡지 커버 지금 사진을 찍으려고 화장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팔만 보여주니까 좀 이상하죠. 이 팔은 지금 이렇게 사람처럼 아주 기대가로 되는데 지금 사진 작가가 패션 잡지 사진 찍어주는 거. 이것만 보면은 로봇이라고 생각하겠어? 자, 지금 로봇에 화장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가발을 씌운 거예요. 이 앞면만 사람 얼굴처럼 되어 있지 이 부분, 즉 뒤통수 여기에는 지금 다 그 회로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때요? 여기서 I am a little bit nervous. 약간 긴장돼요. But love dressing. 네, 이제 이런 옷 입는 거 하고 싶어요. 좋아요. 긴장돼요. 그러니까 패션 잡지 사진 찍게 돼서 긴장됐다. 이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입력한 것을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맞게끔 인공지능 로봇이 이런 대화를 실제 하는 거예요. 자, 문화가 인간에만 국한된 건 아니죠. 그대로 동물뿐만 아니라 이런 인공지능 로봇에도 우리가 문화라는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자, 옆에 여기 여자 화장해 주는 분. 이분은 어때요? 이분도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이거 인공지능 로봇이 이 여자분 소피아 화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면 어때요? 그냥 우리 뭐 이렇게 아름다운 뷰티 문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제가 하나 거짓말했어요. 이분은 진짜 사람이에요. 근데 거의 구별이 안 가죠. 예. 이분은 진짜 사람이에요. 제가 그 농담했고요. 자, 마지막 요거 하나 더 볼까요? 시간 많이 됐는데 조지아 텍의 조교 질 왓슨 신분 등통나. 요게 2016년 벌써 꽤 됐네요. 학생들이 성실하게 소통한 인기 비결. 뭐 인공지능 로봇을 조교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진짜
진짜 뭐 이 사람도 진짜 조교죠. 그래서 조교 역할을 하겠는데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이 조교한테 뭐요? 조교는 온라인으로만 그냥 대답을 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실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했는데 한 학기 동안 사람 조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질화선에 이름 붙인 인공지능이 조교 역할을 했던 거. 바로 뭐 교육 문화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개념을 그죠? 우리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에게만 적용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뒤에 이렇게 인공지능까지 얘기를 했고 앞서 침팬지까지 본 것은 바로 문화라는 것은 생물학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바로 자연 선택을 얘기하면서 기본 논리를 가지고 다양성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까지 계속 반복했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인간의 경우에 범위를 좁혀서 또 같은 원리를 가지고 다양성을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자, 이거 이제 좀 전에 보여준 게 다음 슬라이드가 되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제 마쳐야 되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